도전하시네. 앉아 계신 분들은. 네, 오히려 폐청 유적의 특징이 원래는 보통 이렇게 먹은 이제 주로 사용하는 자리에 계속 쌓이고 쌓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이쪽에서 먹고 버리고 이쪽에서 먹고 버리고 계속 옮겨 다니면서 쌓아가지고 폐청이 좀 얇습니다. 폐청 층이가 그런 특징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미실라 시대 주거리 이게 온돌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온돌 구조 토미실라 시대까지도 살았다는 게 나오고요. 그래서 보통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서해안의 폐청 유적들이 이제 여러 개 있지만 이제 2010년짜리긴 하지만 한 340개 요소인데 서해안은 보통 규모가 작습니다. 규모가 작고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형성된 게 특징인데 오이도 유적은 특이하게 굉장히 거대한 면적에 계속 끊임없이 계속 있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폐청 유적의 이제 전체적인 모습들을 보면 이렇게 앞말 폐청, 아까 앞말은 이쪽 가운데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뒷살마,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살마 아까 엄마 없는 하늘 아래 배경 촬영지이기도 한 소풍 촬영지죠. 그 모래사장이 있다는 그 가운데 살막이고요. 살막은 이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 음식 초막을 지어놓고 어부가 있다가 물고기 잡고 이랬던 곳이 살막이고요. 신포동 폐청이라든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1960년대에 학계에 소개가 되고 쭉 없다가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이제 개발되던 시기에 이제 서울대와 명지대가 발굴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공원 조성하던 시기에 그때까지도 이제 거주하고 있던 집이 좀 남은 게 있었습니다. 거기 나가시고 나서 이제 시구를 해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21년에 이제 지표 조사를 한 이유는 아까 군철수 부지가 이번에 작년에 나갔습니다. 그 군철수 부지는 실은 저희 공원 조성할 때부터 계속 협의를 해서 좀 이주를 하게 만들었던 곳이고요. 실은 이제 공원과 선사유적 공원과 박물관이 이제 개관하던 시기에 맞춰서 이주하기로 했던 건데 좀 늦어져가지고 이제 이주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주가 돼서 지표 조사를 완료를 했고요. 오늘 지금 오이도 유적 종합정비계획 그 최종 보고회를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철수 부지까지 이제 선사유적공원 조성되면 온전한 오이도 유적을 저희가 이제 정비하게 됩니다. 그동안 나왔던 오이도 유적에 대한 이제 발굴 조사 보고서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왜 박물관을 설명하고 자꾸 이상한 설명을 하지라고 하시겠는데 저희는 이제 선사박물관이고요. 선사유적 박물관의 특징이 유적지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유적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계속 그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해서 발굴 조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어떤 활용과 개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이런 그 발굴 조사들이 문화재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이제 그 정비와 활용이 됐고 박물관까지 맡게 됩니다. 그 점은 지금 평택 박물관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암말 폐청이라고 표현은 됐지만 이제 아까 유무병 교수가 처음으로 이제 그 토기를 발견해서 이제 학계에 보고를 하는데 위치는 이 자리입니다. 근데 이 자리는 실은 배달이라고 해야 맞는데 아마 그 당시 이제 암말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암말 폐청이라고 명시를 한 것 같고요. 이제 이 토기 두 점이 있는데 이 토기는 지금 명지대에 있고요. 아마 여기도 이제 국가기록문화재 이관이라든지 장기대여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실 텐데 이거는 아까 1960년이니까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이고요. 그래서 명지대에 있는데 저희가 몇 차례 협의를 했지만 안 줍니다. 이미 전시실에 전시도 되어 있고요. 실은 이전에 이제 시흥 역사자료관이라고 이제 향토사료사 전시관 비슷한 게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갔다가 복제라도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해서 복제 틀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 오이도 박물관 만들려고 합니다라고만 왔는데 그래서 제가 뭐 이걸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서 그 복제 틀을 잘라버리면서 앞으로 오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 학예사님도
오이도로 석사논문을 썼을 정도로 애착심이 굉장히 애정과 애착이 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오이도의 가장 대표적인 톡인데 이게 못 온 게 저희 이제 그래서 이제 박물관에는 복제품이 2점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앞말 가장 그 당시에 이제 컸던 마을의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한 80년대인가 그렇고 이제 60년대인가 그렇습니다. 이쪽은 아마 초가지붕도 보이고 그랬거든요. 뒷살맛 백총이고요. 저기 위치는 표시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흑요석이 나왔다는 겁니다. 흑요석 화살촉이 나왔는데 부러진 편인데요. 흑요석은 이제 그 하산지대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오이도는 하산지대가 아닙니다. 하산 폭발한 곳이 아니잖아요. 하산지대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백두산, 한라산 일 거고요. 아니면 뭐 일본이나 아니면 중국이거든요. 근데 오이도에서 나왔다는 거는 좀 우아하지 않습니까? 신석기 시대에 이미 그렇게 문물 교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저희 강조하는 게 신석기 시대인 하면 이미지가 가죽 옷 입고 털 덥수룩하고 지저분하고 원시인의 이미지가 강하신데 이미 신석기 시대의 용량은 현대인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직조 기술이 있어서 옷을 만들어서 입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꼭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제 지금으로 치면 해외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문물 교류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밑에는 이제 어망추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통일신라 시대의 주거지인데 이제 온돌 구조를 갖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다음 이제 가운데 설막인데 아까 유일하게 있다는 그 모래사장이 있는 곳이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주거지가 나오긴 하는데 그 전형적인 주거지는 아닙니다. 임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와가지고 추위만 좀 피할 수 있는 정도의 움집을 지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도 이제 그 아까 모래사장에 이렇게 주거지 그 마을이 좀 형성돼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쪽은 이제 신포동 폐촌인데요. 저희 이제 박물관하고 이제 가까운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현재는 이제 위치가 없어졌고요. 여기서 특징은 야외 노지가 나왔다는 겁니다. 야외 노지가 나왔다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돌들이 막 자가들이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피워서 돌을 달군 다음에 조개 같은 거를 구워 먹습니다. 그 출토된 뭐 소라 껍질이라든지 굴 껍질을 서울대에서 탄소연대 측정을 했는데 기원년 5천 아니 기원년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이제 오이도에서 뭐 바지락 칼국수를 드신다든지 그다음에 굴밥을 드시면 이게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굴밥을 드시는 거다. 그다음에 조개구이를 드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 드린 것이 실제로 그 오이도가 2000년대에 또 한 번 조개구이 굉장히 흥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왜 지금은 그러지 않냐라고 했더니 일단 유통이 굉장히 발달해서 이런 내륙에서도 얼마든지 쉽게 해산물을 접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가장 큰 원인이 이제 북한과의 교류가 그때 당시에는 햇볕 정책에 의해서 북한에서 싼 조개들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막 조개를 뭐 무한 리필 해줘도 되는 그래도 남는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단절되면서 중국으로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폐사율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단가가 높아져서 이제 조개구이의 명성이 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오이도가 뭐 듣기로는 뭐 이제 그 상인 분들이 하신 얘기지만 전국에서 가장 조개가 많이 소비되던 곳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석기 시대의 인구도 별로 많지 않았을 텐데 굳이 오이도까지 와서 이렇게 많이 그 넓은 면적에다가 그 조개구이를 해서 드시고 그 다음에 2000년대에도 여전히 그 역사와 전통이 이어져서 조개구이가 흥했던 특징을 갖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불껍질과 소라껍질이고요. 그리고 야외 노지가 있고, 이거는 이제 비창이라고 해서 이것도 부러진 거지만 굴을 딸 때 쓰던 석기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박물관을 이제 만들어야 될 때 저희 안사람도 실은 저랑 같은 박물관 계열의 어떤 학예사 출신인데요. 이번에 무슨 박물관 만들어라고 했을 때 이제 토기편하고 석기편으로 전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안사람이 하는 말이 망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실은 난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박물관에 전시가 이런 게 돼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 전시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더군다나 명지대 거는 저희가 받아오지도 못했잖아요. 물론 복원한 거지만 완형 형태를 그나마 갖추고 있는 토기는 가져오지도 못했고요. 고민이 많지 않았겠습니다, 저로서는. 그리고 이제 여기는 평택은 종합박물관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예산의 출처가 이제 문화재청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문화재 전문위원들을 계속 자문을 받으면서 오이도 유적에 국한한 전문 박물관을 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문의 의견은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박물관 규모가 더 작았고요. 설계에 감안하고 있을 때. 그리고 박물관의 트렌드가 전문 박물관이 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종합박물관으로서 지방에서 국립박물관을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방가사회상이라든지 금동연봉대학로라든지 몽리도원도는 저희 일본에 있지만 그런 명품이 없는데 종합박물관으로 해서 승산이 있을까 또 고민이고요. 그렇다고 여기는 좀 좋네요. 이런 것들로 전시를 해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다?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일단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아까 이제 시민들이 문화재 보존 운동을 해주셔가지고 사적으로 지정됩니다. 학계에서는 오이도 유적이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은 국사책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오이도 유적이 국사책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안 나옵니다. 오이도 유적이 그 당시에는 가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많은 표청 유적들이 발굴이 되면서 오이도 유적이 그만한 가치를, 굉장히 우수한 가치를 갖고 있는 곳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주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잠깐 왔던 곳이라서 유물들도 그렇게 좋은 유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치로서는, 학계에서 바라보는 가치로서는 사적까지 될 가치는 아닙니다. 사적은 쉽게 이해하시면 이제 국보보물급입니다. 근데 국가가 지정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사적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시민들의 보존 운동이 굉장히 컸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민들이 원하고 그러했기 때문에 지정이 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덕을 본 거죠, 시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이제 2012년에 종합정비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야 됩니다. 법상 이제 문화재는 그렇습니다. 종합정비 계획 승인을 받고 이번 이제 별도로 이제 그 당시에 지식경제부고 지금은 중소벤처기업부일 겁니다. 거기에 해양문화특구로 지정을 받습니다. 혹시 해서 특구 지정, 관광특구는 모르겠는데 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특구 지정을 받겠다 하시는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지원 사업을 지원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 타이틀입니다, 타이틀. 근데 저희가 이제 특구 지정이 만료가 됐는데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원하시더라고요. 뭔가 타이틀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건 포상금 줍니다. 이게 우수 특보가 되면 5천만 원 정도 주는데 사업하라고 주는 돈입니다. 그렇고요. 종종 물어봐서 그렇습니다. 다른 뭐 선사유적이라든지 이런 데서 너희 특보 어떻게 지정됐냐 뭐 이런 것들 계속 물어와서 어떤 혜택이 있냐. 물론 이제 법적인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긴 하는데 그것도 그다음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설계에 이제 2014년도에 그 선사유적공원이 이제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또 오래 걸립니다. 이제 문화유청에서 계속 실사 나오고 자문 받고 또 주민들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주민분들과 여기 이제 총 17이라고 주민 설명에 되어 있지만 실은 더 많은 횟수를 합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시장님이 쉽게 말하면 주민들이 오케이 안 하면 안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계속 설득하고 얘기 듣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자끼리 오프숍도 하고요. 이제 계속 자문 받다가 이제 설계 진행하면서요. 그다음에 이제 2015년도에 기공식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 1년 후에 박물관이 이제 착공이 들어가서 2018년도에 선사유적공원이 먼저 개장을 하고 박물관이 7월 30일 날 개관을 하게 됩니다. 여기 앞서서 여기가 아마 단계가 이제 타당성 평가 하시고 그 정도인 것 같아서 좀 빠진 여러 가지가 빠졌는데 혹시 하셨는지 몰라서 이제 교통이라든지 환경, 재난 영향 평가 안 하셔도 돼요? 하셔야 돼요. 해야 됩니다. 뭐 그런 거라든지 뭐 이 설계하면서 설계 부위라든지 그다음에 뭐 건설 기술 심의를 받으실 건데 그 시기 잡으면 나중에 보면 그 처음에 계획서 냈을 때하고 계속 연장되거든요. 그러니까 미처 놓쳤던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경기도 건설기술 심의만 해도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난감했던 게 저희 이제 문화재 보호법도 따르다 보니까 문화재 심의원하고 경기도 기술심의위원회하고 같은 설계를 놓고 얘기를 하는 건데 누가 먼저 해야 되지? 일단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통과를 시키고요. 문화유청을 갔더니 6개 브릿지를 확 바꿔버렸습니다. 경미한 변경이면 괜찮은데 너무 큰 걸 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난감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그 기술적으로 잘 컨트롤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그 팩트들을 좀 정리를 하면 오이도 유적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서해안 최대 폐총 유적지이고요. 그리고 신석기 시대 해안가 생활문화상을 알 수 있는 곳입니다. 아까 뭐 어망추라든지 그 불을 따던 비창이라든지 이런 도구는 이제 오이도 유적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이 문화재 보존 운동으로 지키는 유적지라는 점. 그래서 저희는 이 세 가지를 잘 부각시키는 게 중요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설계에 들어가기 전 단계부터 오이도 주민들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오션프론트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대화하고 시민들한테 원하는 게 뭔지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이도 유적과 박물관은 관심이 없고요. 당신들이 사는 주변의 환경 정화라든지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은 의견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것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과 대화뿐만 아니라 이제 전문가들하고도 계속 얘기를 듣고 검토도 하고 행정적인 문제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또 이게 나중에 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자기 집 앞쪽으로 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분란이 일어나면 또 기다리기도 하고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겁니다.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공무원분들은 오이도의 업무 배정받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올고다고 오이도 바닷가 사람들 상대하기도 싫다. 굉장히 거칠거든요. 힘든 상대입니다. 만나는 거. 어찌됐건 그래도 방법은 대화와 기다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오이도 주민들이 얘기했던 것들은 이런 겁니다. 이런 환경 정화를 해달라. 그게 주요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방조제에 따라서 환경 관광 거점들이 막 생겨납니다.
제가 박물관 만들기 전에가 오이도 특구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이도 주민들과 계속 업무를 해야 됐던 상황이고요. 그 당시에 저는 박물관을 만드는 업무를 받았는데 자꾸 박물관 짓는 건 안 하고 계속 이런 일만 했거든요. 그때 당시 처음에는 그래 종교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종교 무교입니다만 개척교회 목사처럼 이 마을에 그 주민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주민들 알아가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변화가 좀 일어나긴 합니다. 이제 여기 오이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같은 게 생겨나서 이렇게 지저분했던 오이도 주변 환경들을 환경정화를 스스로 자원봉사하게 됐고요. 이건 이제 시장님이 상인 상가들의 이제 여기는 이제 위생과에서 교육을 했지만 메뉴가 천편일조. 그 당시에는 오이도 방주였다 그래서 바지락 칼국수하고 회만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메뉴를 좀 다양한 거 교육을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오이도 주민들의 연말에 시장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제 건의사항을 듣는 자리인데요. 대토론을 통해서 이제 오이도 주민들에게 계속 수령을 하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제 공원이 이제 조성되기 시작할 때쯤부터 2014년부터 시작했는데 오이도 역사학교를 진행을 하면서 그 전국 구석기 축제라든지 그다음에 오이도 역사학교 같은 교육을 하면서 계속 시민들의 인식 전환을 시키는 교육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이제 오이도 유적이 이제 조성될 때 직접 당신네들이 나무 심고 싶다, 그 초화를 심고 싶다, 내가 직접 관리하겠다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서 행사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어촌계에서는 이제 자발적으로 조과비 축제를 하게 되고요. 이런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이도 역사학교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부터 했는데 거기 이제 시흥시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수한 게 이제 평생학습 교육이 굉장히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거든요. 그 당시에 시장님이 이제 시흥 아카데미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막 만들어내고, 그래서 시민들을 교육하고 시민들이 이제 교육을 토대로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기업체를 만들어내고 동아리도 만들고 이랬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이도 역사학교도 그 와류로 생겼던 거고요. 또 제가 이제 그 전에 전국의 박물관들을 한 5년 넘게 이제 평가를 다니고 보면서 박물관이 운영 단계에 들어가면 인력과 예산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한 게 이제 그 국립중앙박물관의 그 박물관회라든지 그다음에 꼭 큰 곳이 아닌 저기 거제박물관 사립박물관인데 사립박물관도 이런 비슷한 박물관 대학을 운영하면서 후원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될 수 있겠구나, 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이도 역사학교를 처음 초기에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박물관도 지어지기 한참 전부터. 그러면서 이제 성과는 이제 지역 브랜드 창작 협동조합 민간인데요. 또 역사학교 이제 들었던 분이 이제 지역의 그 컨텐츠 가지고 뭐 3D 프린팅이라든지 이런 교육 교재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한상점환대를 리모델링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2층을 이제 교육실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민간 위탁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어촌계랑도 연계 활동을 하면서 지금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박물관보다 더 짓기 힘들어서 이제서야 이제 어촌 체험 시설이 박물관 옆에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촌계 갯벌 체험과 같이 연계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와서 시설직인지 학예직인지 행정직인지 헷갈릴 단계인데요. 이런 탄성블럭, 노후화된 탄성블럭을 이제 보도블럭 바꾼다든지, 설명에 나온 이제 이건 이미 만들어져 있던 건데 이제 그 보수를 이렇게 그 도색을 다시 한다든지, 뭐 여기저기 부서졌던 것들 다 정비하고 공공미술 프로젝트 진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쓰레기 행정대 집행 뭐 이런 것들을 처리하면서 선사유주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행정적 진행 해보시면 굉장히 힘든 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특화 전략 그 용역을 진행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이제 그 프로그램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그 신석기 시대 이제 대표 유족으로서 차별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뭘 만들 수 있는지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 또 정책 플러스라고 해서 또 오이도를 다시 한번 또 정비를 하라고 해서 또 다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장님들하고 같이 오이도를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또 논의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이도 선사유적 공원이면 그 방문객들은 주로 여기 오이도 초입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빨간등대까지 왔다가 여기 좀 갔다가 힘들어서 못 가겠다 하고 여기만 가고 이제 가버립니다. 근데 이 분들을 여기 아래로 내려오게 하면 오히려 선사유적 공간이만 유도를 하면 여기 안에 삼각까지 다 모세혈관처럼 그 활성화될 수 있겠다 이런 내용들로 정리가 되면서 이거를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히려 종합어시장 건물인데요, 차 없는 거리로 만들고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제 이제까지 사업하면서 처음으로 실패한 사례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수많은 소송들이 서로 그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저도 증인으로 불려가고 이랬던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아무튼 뭐 그렇고요. 아무튼 주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정비를 하고 이 일들을 계속 진행하면서 오이도 주민들이 저를 좀 인정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이도 선사유적 공원입니다. 문화재 이제 이 전체가 문화재 보존구역이고요. 섬 전체가 문화재의 특성상 문화재 정비할 때 특성이 절토, 땅을 파면 안 됩니다. 절토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미 훼손지만 정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암말, 그 다음에 김영수 씨가 불법 거주했던 자리라든지 그 다음에 그 불법 경작했던 자리 이런 데 하고 아까 그 생태학습원으로 썼다는 군 막사 시설이 있던 곳 이런 것들만 정비가 되고 이 길들도 실은 기존에 나 있는 길들 중심으로 되고요. 다만 이 억새길 이런 것만 새로 난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물관은 실은 처음에는 부지가 이 삼각지 형태의 이 자리였습니다. 여기 이제 완충독지인데요. 완충독지 자리에 그 박물관을 만들고 6개로 이어서 아까 군 폐막사가 전망대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어져서 이렇게 이제 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래서 가장 이상적으로 될 수 있었는데 국토부 협의 때 이 완충독지를 쓰려면 다른 부지에 완충독지를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똑같은 면적에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뭐 녹지처럼 보이긴 하지만 여기 다 건물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답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그 시야 방조제를 내면서 수정공사에서 오이도 기존공원으로 매립해서 만든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제일 오이도에 인접해 있는 이곳에 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오이도 선사유적공 개장하자마자 이제 항공사진 찍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여기는 이제 선사문화 체험하는 걸로 주로 되어 있는데 좀 일반적인 오이도 그 선사유적 공원은 좀 다릅니다. 다른 거는 이제 보존 중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선사시대 유적지 가면 갔을 때 그 모형들 좀 못생긴 모형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냥 다 잔디밭이고 나무만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선사시대를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보존 때문에 그러긴 한데 이 아래는 이제 폐충들이 있습니다. 복토를 해서 폐충들이 있는데 그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일반 방문객들은. 그래서 그 푸는 방법을 이제 이게 교육동들하고 교육동, 공연음집, 창고 두 개고요. 이건 관리사무소긴 한데 이곳이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안에 제 타깃층이었던 이제
초등학생 3학년 저학년까지 한 3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한 단위 공간으로 해서 교육실을 5동을 마련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1박 2일 할 수 있는 이제 야영 움집입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유적공원을 조성을 하고요. 아까 이제 그 선사문화 체험마을 중심이고요. 그 자리는 아까 안말이라는 가장 큰 마을 자리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편 아까 불법 경작지였던 곳은 이제 조가비 광장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그 거리로 나온 예술 공연 같은 거라든지 그 정왕 상봉에서 하긴 했지만은 이제 주민들을 위한 영화 상영, 야외 영화 상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 11월 이렇게 되면 이제 억새꽃이 굉장히 예쁜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1박 2일 캠프를 하는 곳이고 아까 이제 그 군 폐막사 자리는 전망대가 돼가지고 낙조 전망을 하기 명소로 됐고요. 그다음에 그 교육음지, 그다음에 억새길이 있거든요. 산사육군의 곳곳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패천전 시간인데 패천전 시간도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여기저기 봤던 그 유적 전시관을 가면 그 유구를 그대로 재현만 한 게 있어서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3D 매핑으로 해가지고 영상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곳이긴 합니다. 저희 선사유공원은 그냥 보는 곳이 아니라 다 체험 중심으로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특화 체험 프로그램들을 이제 하나씩 다 실현을 해보고 있는 곳이고요. 이거는 활비비로 이제 불을 피워보는 모습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없잖아요. 저희 박물관 예산을 들여다보면 깜짝 놀랍니다. 많이들 이 돈으로 프로그램을 하냐고 하시는데, 그래서 전문 강사분들, 물론 여기는 전문 강사입니다. 국어 박사 하신 이제 전문 강사들이 하는데, 저희 박물관이나 선사유적공원이 프로그램을 가질 수가 굉장히 많은 이유는 시민 전문 강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전문 강사를 매년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김도민 선생님이신데, 처음에 이제 구연동화로 저희 시민 전문 강사 들어오셨다가 동아리를 만들고 또 이제 업체가 돼가지고 저희 박물관에 주말에 이제 신석기 인형극을 주말에 저희랑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춘천 인형극제 수상도 하고요.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성과가 있습니다. 이분도 업체는 차리는데 실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력이 좀 안 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1박 2일 캠프 이제 저희 대표적인 프로그램 몇 가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아까 그 야영 음식 열동 안에서 이제 그 이때는 아마 막 개장했을 때인데 첫 해 2018년도에 5만 원 받았는데 지금 1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오픈하면 1년치가 1분도 안 돼서 마감이 돼요. 57초, 55초 막 이렇게 마감이 돼버리고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한 해는 뭐 빗살무늬 토기, 주요 테마가 빗살무늬 토기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게 불에도 구워보고요. 야외문제에다가 한 해는 이렇게 이제 석기 제작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하면 이제 프로그램 1박 2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주 테마 프로그램이 있고 저녁에는 이제 부모님들 좀 쉬시라고 뭐 영화 상영, 보물찾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만족도 조사를 하면 이게 반나절 이상 작업을 해야 나오는 거거든요. 네,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하면 이게 1등으로 나옵니다. 신기한 일이죠. 심지어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먼저 일어나가지고 막 갈고 있습니다. 완성시키려고. 자기 아들 줘야 되니까. 아무튼 인간이 이제 현대화되면서 생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 향수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빗살무늬 토기를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많이 놀래요. 근데 전시실에 있는 저희
능곡동 토기는 이제 실제거든요. 굉장히 큰 토기인데 기벽이 굉장히 얇고 빗살 무늬를 이렇게 다 새겼거든요. 근데 이걸 직접 만들어 보시면 다 두껍고 그나마 이거는 전문가들이 만든 거예요. 이제 이 운영진, 강사진들이 만든 거고요. 작은 것들이 주로 이제 시민들이 만든 겁니다. 이거는 전문가들이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 하기 전에 대중국어 포럼이라고 먼저 실험을 해봅니다. 2박 3일 동안 먼저 테스트를 해보는데 그 결과물이고요. 저도 만들어봤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실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노래하고 이 점토를 어느 비율로 섞느냐, 그다음에 불의 온도를 어느 정도 하냐, 그다음에 기벽을 쌓아갈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막 터지고 또 불의 온도에 따라 잘 안 구워지거든요. 깨보면 안에가 다 안 익어가지고 검은색인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양 3개 보면 하세월입니다. 전시실에 놓여있는 것처럼 만들면 맨날 며칠을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시민들도 직접 해보면서 전시실에 있는 빗살무늬 토기가 그냥 보통의 토기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더 잘 실감하게 됩니다. 석기 같은 경우에는 저 칼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돼지고기를 잘라보면 쓱쓱 잘리거든요. 그런 거에 또 깜짝 놀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식은 이제 위험해서 이제 혹시 돌가루가 들어갔을까봐 못하게 하지만 이제 그걸로 이 나이노기에서 구워서 드시면 굉장히 또 맛있고요. 그래서 저희 박물관하고 선사유적공원 홍보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돈 들여서는 못 하고요. 촬영 온다고 하면 무조건 다 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주말이고 쉬는 날이고 다 무조건 오게 합니다. 그래서 런닝맨 촬영도 했고요. 아이돌 촬영도 있었고 뉴스에 나기도 하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절감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 아시죠? 대학 도서관에 박물관이 있는데 그 앞에서 일부러 박물관 어디 있어요? 보면 학생들이 저희 박물관이 있어요. 막 굉장히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이도 박물관이나 이게 평택박물관도 만들어지고 나면 다들 알 것 같지만 굉장히 모릅니다. 그래서 홍보는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에피소드 하나가 제가 이제 서울역사박물관 가기 위해서 이제 서울역에서 택시를 잡았는데 쭉 가다가 다시 유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서울역사박물관 가신다면서요. 서울역에 있는 전시관으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게 서울역사박물관이면 제법 지자체 중에 제일 큰 박물관인데 그 정도로 택시 기사님도 모를 정도로, 그래서 그 홍보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박물관입니다. 저희 박물관이 이쪽 면이 제일 안 이쁜 면인데 정문입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하실 때 뒤늦은 후회지만 정문 제일 앞에 모습이 좀 예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박물관이 뭐 어떤 거를 형성하겠냐고 굉장히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원리는 빗살무늬 토기와 그다음에 육교로 해서 아까 오이도가 단절된 걸 연결시키는 게 상징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빗살무늬 토기라고 생각 안 하고요. 배냐, 아까 위에서 보면 골프채냐, 항공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도 이 설계할 때 건축가한테 실제로 사례를 막 중국 사례 이렇게 찾아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빗살무늬 토기처럼 좀 보여주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러면 촌스러운 거랍니다. 글도 운유와 비유가 많이 될 수, 해석이 여러 가지로 돼야만이 또 좋은 글이라고 또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의미였어요. 건축가분이 뜻을 굽히지 않았거든요. 설계사가.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너무 드러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창은 이 앞에 있는 바위에 많이 붙은 따개비를 형상화하거든요. 그다음에 재료는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오이도 특구하면서 막 생명에 나오고 막 도색하고 오아시스도 2년에 한 번씩 맨날 도색하고 이러면서 느낀 게
원재료가 갖고 있는 색깔로 봐야겠다. 안 그러면 이게 도장하다가 막 매년 2년마다 몇 천만씩 들게 생겼구나. 그래서 원재료로 해달라고 했어요, 색깔. 그래서 이게 모노쿠시인데 이게 조개 껍질 같은 석회질 재질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3년 4년 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업체분이 와가지고 왜 내 허락 없이 그 도장을 했냐고, 페인트 칠했냐고 그러더라고요. 색깔이 바래가지고 흰색이었다고 약간 노래졌어요. 아무튼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유지 관리하는 데 입장에서. 저희 이제 박물관인데요. 여기서 볼 수 있으려나요? 이 앞에 잘려나간 오이도 그 안반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현상공모 설계했을 때 이 박물관의 창이 이쪽을 바라보게 설계가 돼 있었거든요. 보통 이제 현상 설계 공모를 하면 잘 안 바꿉니다. 그 디자인으로 뽑힌 거니까. 근데 처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서쪽으로 바꿔버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처음에 박물관 하기로 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게 아무것도 없을 때죠. 우리도 기념공원일 때 그해 일주일 전쯤에 그 시청에서 복지로 이제 캠핑카를 대여할 수 있었는데 캠핑카를 가지고 시흥을 곳곳을 이제 관광 명소를 다 돌아다녔거든요. 여기서 낙조를 봤는데 낙조가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 낙조가 명소인데 그걸 안 바라보고 저 바위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거 바꾸고 나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안에 다 뒤집어졌습니다. 네, 안에 공간들 다 다시 배치해야 되고 폿을 다시 다 맞춰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그 좋은 박물관 만드시려면 이제 좋은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 좋은 설계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설계사를 잘 만나야 되기도 하겠지만 발주처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발주처가 막 기술적으로 막 세부적으로 막 그 건축가를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담은 고민과 철학이 어떤 거냐거든요. 근데 이 땅에 대해서 진짜 제일 잘 알아야 돼요. 그 부지에 대해서 이 땅이 주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본 것은 낙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땅이 주는 기회를 놓치면 좀 후회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 곳곳에 이제 또 요소가 있는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평택박물관 부지는 좀 그 땅에 갖고 있는 역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제가 이해를 못해서 거기 가서 1년 계속 많이 살기 전에 바람도 느껴보고 해지는 것도 보고, 해지는 것도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해가 떨어지는 자리가 그런 거에 따라 창의 크기가 달라져야 되니까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계속 고민하시고, 고민한 사람이 전문가인 것 같아요. 제가 건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저희 박물관 이제 면적이 3,817회고요. 그 다른 국립박물관의 면적을 분석을 해보면 중소규모입니다. 중소규모고 크기가 애매한 크기입니다. 일반인들의 보시고 나서 만족할 만한 크기가 아닌 정도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갈까를 많이 고민했던 상황이고요. 이제 3,817회에서 아래 지하층에 이제 수장부하고 기계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장고도 좀 말씀드릴 게, 여기는 지금 개방형 수장고하고 수장고 2개 정도 보이더라고요 지금. 근데 일단 뭐 전실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 하역장에서 들어가는 게 좀 애매하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아무튼 설계하실 때 잘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전실도 있어야 되고 개방형 수장고가 요즘 트렌드긴 하지만 그거는 정말 맞는 건지 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 장단점을 잘 분석하신 다음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장고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학예사 빼고는 다 쉽게 말하면 적입니다. 학예사는 수장고를 면적을 확보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아무도 이해를 못 해줍니다. 심지어 저 전에 박물관의 경우는 참
찾고 만드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돼? 항원항습하고 막 조스펜을 만들어 이래야 되니까요.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결국엔 지금 저희 박물관 수장부 확장한다고 지금 그 아까 오이도 유적 종합 정비계획 최종 보고에 또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보고됐습니다. 네. 그래서 수장부에 대해서는 팀장님도 좀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특히 선사시대 쪽 역사시대 초기까지는 이제 매장문화재 걸 가져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문화재청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지자체에서 수장부를 확보하고 환경을 갖추면 그 위탁보관처를 승인해줬는데 저희가 2020년에 퇴짜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장부 면적이 작아요. 저희 박물관이 토기 모양이다 보니까 형태가 아래로 내려가서 좁습니다. 기계실을 최대한 좁게 밀어내봤지만 수장부 확보를 이 정도밖에 못했고요. 저희 유물이 다 토기 석기 편이기 때문에 계산해도 한참 남았었어요. 저희가 이제 갖고 올 유물들이 그래서 충분하다고 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시흥에서 출토되고 있는 매장문화재들 이렇게 막 시흥에서 출토됐는데 타지에서 막 그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 유물을 생각하면 안쓰럽잖아요. 시흥으로 다시 불러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수장부의 면적이 작아서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좀 하시고 잘 설득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저 이제 박물관 입구에서 이제 들어오시면 이제 그 서상우 씨가 굉장히 원로신데 박물관 건축학계의 원로신데요. 국민대. 그분이 만든 책의 첫 장인가 박물관의 이제 로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박물관들이 들어오면 탁 터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국한된 게 아닌데 서울역사박물관이라든지 물론 자문위원도 모셨지만 이 구조를 굉장히 극혐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역사박물관도 이제 로비 입구에 들어가 로비가 있고 계단이 딱 앞에 있고 이렇게 옆으로 확장되는 거거든요. 쓸데없이 공간만 차지한다고 굉장히 싫어하고 이 설계했을 때 극구 반대했던 상황이었는데 저는 나름 승산이 있다고 봤던 거고요. 일단은 아무튼 그 책의 한 구절에 로비를 두는 이유하고 그 다음에 극대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는데 말 안 하면 잘 모르겠지만 와서 보시면 우와 막 다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처음에 들어오면 천장이 굉장히 낮습니다. 안내 데스크까지 천장이 낮고요. 낮다가 갑자기 확 터지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극대화된 거고요. 그런 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규모가 작습니다.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거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선택을 했던 겁니다. 안 그러면 규모가 컸으면 국립중앙박물관처럼 처음부터 로비를 튀어줬을 겁니다.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둥이 있잖아요. 동선에 참 방해되는 기둥입니다. 설계할 때는 잘 안 보였고요. 건물이 만들어지고 나서 보였는데 저 기둥을 도대체 어떻게 하지 막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다가 아까 당산나무 얘기를 여기다 입혔습니다. 그래서 혹시 박물관 오시면 다들 여기 오셔가지고 소원지 쓰고 계십니다. 마치 필수 코스처럼 특히 애들은 안 쓰면 안 되는 것처럼 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답이 안 나오면 여백으로 두시는 것도 나중에 살면서 고쳐도 되거든요. 이 자리는 지금 뮤지엄샵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안 만들고 있는 이유는 일단은 뮤지엄샵은 제가 제주의 테디베어 박물관에 갔을 때 동선이 처음 해가지고 다 끝에 나오면 이제 샵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들하고 가면 안 살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뮤지엄샵은 처음과 끝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은 시 행정상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해소율이 낮으면 시의원들한테 여지없이 공격당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쌓아가고 있는 상태고요. 아무튼 여기 뮤지엄샵 자리인데 비워뒀습니다. 비워두니까
뭐 전시 공간으로도 쓰기도 하고 체험 공간으로도 쓰기도 하고 굉장히 비워두니까 또 쓸 데가 많더라고요. 다 채우려고 하지 마시라고. 답이 안 나오면 설계하실 때 비워두는 것도 답이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계단을 주는 이유는 이제 시장님께 중간 보고 들어갔을 때 시장님이 이제 저희 시흥시가 이제 최초의 국립박물관인데 문화예술회관도 없고요, 문화원 독립원사도 없고요,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흥시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이제 계속 만들어가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복합문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쬐끄만 박물관에 또 공연장을 또 만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했던 게 교보문고에 맨날 계단 본 거라든지 뭐를 봤는데 그거를 아까 이제 서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물멍도 되면서 이 공간을 활용하면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이제 수요일날 이제 관장과 함께하는 무슨 수요 음악회 이런 걸 로비에서 했었거든요. 로비에서 그런 공연을 하면 여기가 객석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고요. 나중에 설계할 때는 또 미감을 보기 위해서 계단을 어떤 순서로 하냐, 높이를 얼마로 하냐 이런 거에 따라 예쁘고 안 예쁘고가 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막 디테일을 고민을 했던 시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 개인적인 철학인 것 같아요. 여기가 사무실입니다. 여기 지금 사무실 3층에 있는 것 같은데 이 건물의 심장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무실을 여기다 뒀습니다. 보통 제가 박물관의 학예실은 꽁꽁 숨어 있고요. 일단 첫 번째 경비실에 막히고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하고 거기에 막히고, 들어가려고 해도 직원의 뭐 출입 금지, 뭐 이런 관계자의 출입 금지가 되어 있고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냥 방문객들한테 다 열려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장부에 둬가지고 이쪽에서는 주차장 상황을 볼 수 있고, 또 이쪽 그 계단에서 올라오는 아이들의 뭐 발자국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상설전시를 맨날 관리해야 되니까 뭐 아침하고 이제 끝날 때 이제 관리를 해야 되고 오랜 체험실을 바꿨고 이렇게 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를 했습니다. 실은 처음에 현상공부 때도 3층에 있었습니다. 이걸 바꾸는데도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카페도 실은 이쪽으로, 그러니까 오이도 쪽으로 잡혀 있었는데 바다뷰로 바꿨고요. 그 이유는 이제 또 하나는 이쪽 가로로 잡는 것보다 상설 이쪽 세로를 더 잡는 게 상설전시의 면적을 더 넓게 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박물관 이제 설계하시면서 창고 많이 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창고 많이 놓치시는데 공간 나오면, 답이 안 나오면 창고로 다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창고 벌써 제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었는데 지금 저희 벌써 포화 상태가 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창고가 빨리 찬 이유가 저도 부족했던 게 여기 운영 인력에 대한 배려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그 경험치로는 학예사, 행정, 뭐 시설지과, 그다음에 안내 데스크, 해설사 이런 데까지는 고민했는데 평소 여사님이 휴게하는 공간 이런 것들을 생각을 못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창고 중에 창이 있고 이렇게 좀 정비하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내어주기 시작했거든요. 이번에 또 법적으로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놓치면 안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출입문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거기도 좀 난감할 것 같아요. 지금 출입문이 1층에 양쪽 있으시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법적으로 이제 두게 돼 있고 계단도 2개 이상 두게 돼 있고 막 이러긴 되는데, 그 박물관의 가장 대표적인 성과가 방문 개수잖아요. 그 짓기가 솔직히 어려워집니다. 네. 그거를 어떻게 효율화시킬 건가 이런 것도 고민하셔야 되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 더 얘기를 드려야 될 게
이제 3층 상설전시실 말씀드릴게요. 3층 상설전시실은 이제 160평 정도 되는데요. 일반 시민 같은 경우에 관심 없으면 한 5분도 안 걸리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효율화 시킬까, 관심을 끌게 할까. 근데 이런 선사시대 박물관들 보면 모형이 유치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도움을 받은 건 전국 선사박물관이 이제 모형을 굉장히 잘 만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모형들이 이제 프랑스에서 해서 공수해 온 거고요. 맘모스 같은 경우는 1억이랍니다. 저희 예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국내의 전문가를 통해서 수소문 해가지고 이제 거의 4분의 1 값도 안 되게 600만 원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니까요. 해서 이제 극사실주의로 모형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놀래기도 하시고 나름 스토리텔링을 입혔습니다. 오이와 서미 가족 이야기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스토리텔링은 잘 안 되더라고요. 계속 다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물관에 초입에 이제 일반 현대인이 딱 쓰면 여기 이제 시간 터널입니다. 현대인이 과거로 가는 시간 여행이 설정이거든요. 시간 여행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박물관이 개관은 이제 2019년부터 이제 과거로 가면서 이제 시흥의 주요 역사를 연표로 정리를 했고요. 오이도가 지금 현재는 섬이 아니지만 과거 지도를 봐도 섬이었다는 거를 보여주면서 여기 이제 영상이 짧게 이제 배를 타고 신석기 시대인이 배를 타고 오이도로 굴을 캐러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문이 이제 영상이 끝나고 문이 열리면 그 배와 함께 오이도의 신석기 시대 이제 환경으로 가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수원 박물관의 그 경험하고 그다음에 이제 애국 사례도 실은 있습니다. 애국 사례 애국 사이트 유적에는 유튜브에서 봤던 건데 이렇게 시간터널 딱 열리면은 똑같은 장면으로 마을이 멈추고 그대로 딱 문이 열리면 많이 놀래하시거든요. 저희도 군인들이라든지 초등학생들이 문 열면 뭐 우와 하고 난리 나고 박수치고 그런 효과를 주고 시작을 하고요. 이제 굴 따는 모습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즘 뭐 AR 증강현실도 유치하긴 하지만 저희 작게 들어가 있고요. 폐청 유적에 대해서 해안가 군사면에 주로 나타난 강가라든지 해안가에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저희는 연대 순으로 전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종합박물관이면 또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전문물 박물관이다 보니까 오이도의 신석기 시대 환경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신석기 시대의 의식주를 보여주기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의 모습이고 저희 박물관의 특징은 다 만져집니다. 유물은 다 유리 진열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존돼야 될 거는. 그래서 움집 안에 들어가고 여기를 몇 번을 고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덕짜리 불을 왜 이렇게 만지는지 연출해 놓은 걸 만지고요. 그래도 저희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정합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봤던 곳 중에 동광사진박물관에서 이제 테마를 얻어서 이제 좀 트렌드가 지나긴 했지만 이제 블루 스크린이 녹색이긴 한데 이제 블루 스크린은 영상 이미지를 입혀가지고 이제 신석기 시대 국가 장신구를 입고 촬영을 하는 것이고요. 사진을 준비했는데 여기 이제 유물들이 놓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별로 저희 시흥 은계라든지 택지 개발하면서 나왔던 구석기 시대부터 신석기까지 그 현대 조선 시대까지 유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장고의 모습이고요. 수장고는 이제 온습도를 좀 달리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수장고와 특별 수장고가 있고 그다음에 전실이 있고 그렇습니다. 2층에 어린이 체험실인데요. 2층에 어린이 체험실은 실은 원래 기획전시실이었습니다. 설계할 때. 근데 박물관 준공하고 들어가서 이걸 바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팀과 기획전시 예산을 협의를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획 전시 1억 5천 정도 하겠다라고 되게 깜짝 놀래고 그래서 8천으로 하겠습니다 했더니 예산팀에서 그러면 이걸로 한 4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창피해서 못 하겠더라고요. 2천만 원으로 전시했다가는 저도 박물관계에 있는데 손 금방 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시 시공이 들어가기 전 단계라 전시 예산을 전시 시공 예산을 빼가지고 여기로 5억인가 6억을 투자해서 어린이 체험실로 바꿔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나름 성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치영, 안산, 인천 이런 인구 분포를 분석을 해보면 여기도 비슷할 것 같은데 30, 40대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30, 40대가 많다는 건 영유아층이 많은 가족 단위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시장이 그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거를 표방을 해서 그래서 그 정책에 이제 따라서 이제 어린이 체험실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박물관 설계업 제 뜻대로 다 맞는 거 아니고요. 대부분 자문위원은 크게 도움이 솔직히 잘 안 됩니다만은 이거를 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오셨던 과장님이 첫 번째 안을 다 엎어버립니다. 시간도 없는데 그리고 이제 내심 이러면 다시 하면 한 달 정도 지원되는데 저희는 선사회 주권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감리비가 한 달이면 엄청나게 나가거든요. 실무자로서는 그런 것까지 따지고 있는데 어찌됐건 바꾸십니다. 그래서 그 행정에 놀라우면은 한 번 회의를 하면 정말 수십 명의 멤버들이 계시잖아요. 그때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 유치원 연합회 회장, 그 관련 전문가들이 막 대거 옵니다. 거기에서 제가 던졌던 거는 주로 저는 이런 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체험 시설들. 근데 거기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좀 이런 체험 말고 하드웨어적인 체험 말고 소프트웨어로 이거는 몇 년만 3, 4년만 지나도 금방 트렌드가 지난다. 그러니 이런 체험실을 많이 만들어 놔서 하나, 둘, 세 곳 있습니다. 체험실을 만들어서 체험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로 좀 설명을 더 길게 가라. 그게 굉장히 저는 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계속 바꿔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인력이 드는 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36개월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역사를 배우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놀이를 통해서 이제 역사가 친숙해지는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 마을, 그다음에 동산, 그다음에 이제 바닷가 이렇게 주제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실제 모습이고요. 이제 개관했을 때 모습이고요. 이제 컨셉 자체는 이제 시민들과 저희는 뭐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행사하는 것들도 다 마련했습니다. 준비 과정은 좀 쉽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진행했고 또 학술대를 특구 콘서트 형태로 해서 좀 대중화 시도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시민전문 강사가 이제 벌써 1년차, 2년차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부스들을 운영하는 체험 행사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오이도 역사학교를 아까 2014년부터 했다고 했는데 저는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거는 오이도 역사학교를 하면 이제 주민협의체라든지 이런 조직이 생겨서 후원 조직화 될 줄 알았는데 서울과 지방은 다르더라고요. 다름을 체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얘기 못 드리겠고 여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여유가 없어서 조직화되지는 않더라고요.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시민의 목소리를 더 듣기 위해서 적재 포럼으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 진로 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군부대가 가까이 있었잖아요. 군부대 사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군부대 대상으로 이렇게 뭐 체험 프로그램도 해보고, 주말은 교육실 같은 것까지 다 터가지고 로비라든지 이런 데 체험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박물관이니까 이제 유물 관리 확실히 해야 되고, 유물 구입하고 학술 연구 활동도 하고요. 그다음에
전시 아까 기획 전시실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학예연구사한테 빈 공간들 다 써봐 그러면 재밌는 전시 나온다 해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아니 막혀 있는 실이 없는데 어떻게 전시를 해요? 막 그래서 막 제가 정독도서관 사례를 정독도서관 이제 현대미술 전시는 했지만 그런 사례들 보여주고 해도 시도를 잘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 기획 전시입니다. 제가 19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2년 지나서야 전시를 하게 된 겁니다. 다 내 마음 같지 않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박물관이 도깨비 시장 갔다고 했잖아요. 주말마다 이랬습니다. 아까 로비 계단입니다. 30만 원 마술쇼거든요. 30만 원만 투자해도 이렇게 사람이 꽉 찹니다. 이거는 아까 그 시민정보강사 중에서 이제 업체가 내가지고 2년간 하신다는 곳이고요. 복합문화 공간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중요한 트렌드이긴 한데, 여기 평택 박물관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옆에 어린이체험관과 창의체험관, 또 문화예술회관도 있기 때문에 그 마트 옆에서 구멍가게 하는 거라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저희야 단독으로 툭 떨어져서 문화예술 인프라가 없는 곳이라 하면은 대구도 오이도 오셨던 분들이 막 이렇게 들렸다 이렇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땅 얘기했는데 그 땅의 특성을 잘 알고 나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걸 모른 채로 막 벤치마킹 다니면 좋은 것만 보이거든요. 아 이거 갖다 해야지 이거 갖다 해야지 했다가는 성형수술에 뭐 김태희 눈 뭐 코 하면 엉망진창인 얼굴 나오잖아요. 그거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고민하시고 맞는 걸 하셔야 됩니다. 학술대회 한다든지 또 저희가 이제 경기관광공사의 강서영 잠재 관광지로 지정이 돼서 이것도 홍보입니다. 대학생 거기서 하는 학생 기자단들 이렇게 안내하는 거고 저희 프로그램들 하는 모습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박물관과 있다라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시민정보강사가 한 3년차 지나다 보니까 이제 졸업 제도를 보여줬어야 됐고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좀 그 저희랑 더 큰 활동들을 하셔야 되는데 발전하지 못하는 그냥 강사 수준에서만 머무르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부족한 게 뭔가 했더니 아까 실제 없다는 건 기획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청년 기업들을 보니까 청년 기업들은 기획을 잘하거든요. 청년 기업과 연계해서 자기들을 소개하고 계속 대화하고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에 했던 상황입니다. 올해도 2회차 진행했고요. 효과도 있었고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랜선 공연들 저희 촬영지로 많이 왔던 곳입니다. 육교는 아까 이제 그 잘렸던 길을 연결한다는 의미고 여기 이제 군철수 부지가 이제 철수했기 때문에 여기 정비되면 온전하게 이제 선사주거나 이어지는 형태가 될 거고요. 여기가 이제 가운데 오디토리움입니다. 그 계단 올라가서 보이는 토기를 이제 품고 있는 형태거든요. 여기서도 고민이 많았던 게 건축사는 이제 방음제로 그 주로 건축자재 많이 쓰는 그 야자 껍질인가 그걸로 하겠대요. 근데 제가 원통형이면 어떻게 좀 만들겠는데 이건 또 이렇게까지 꺾여서 당신이 일일이 다 깎을 거냐 각도 맞춰서 답이 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하울링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실은 경기도 미술관인가가 개관 행사를 하면 로비에서 그 다음에 위에가 터져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마이크로 얘기를 해도 소리가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줄이기 위해서 흡음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설계에서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하울링도 답이 안 나오고 시흥시청이 가운데가 이렇게 좀 이렇게 뚫린 형태거든요. 그래서 거길 보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장소고요. 답은 찾았던 건 메이크업 말하면 안 되겠죠. 커피숍 가면 목재 루브가 인테리어 특징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힌트 얻어가지고 목재 루브로 만들고 했던 것입니다. 저희 이제
그 박물관 개관 전에 이제 그 종합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거기에 비전과 목표 전략입니다. 아까 주민과 대토론에 시장에 오셔가지고 했던 말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에 힘쓰겠다 뭐 이런 말씀이셨죠. 이거는 다 통용되는 겁니다. 실은 너무 거창한 건데 어찌됐건 비전은 쉽게 안 바뀌는 걸로 설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여기 목표에서 실제로 저는 이제 재미있는 박물관을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기존의 박물관들이 유물 진열장 안에 갇혀가지고 대야가 이제 진열장 유리 벽처럼 단절되는 그런 나열식의 전시를 지향하고 체험형의 박물관으로 만들었고요. 실은 체험형이 굉장히 오래된 개념인데 아직 어르신들은 진일보한 것처럼 많이 얘기는 하십니다만은 완전 재미가 있고 향후에는 감동까지 주는 박물관이 되고자 하고요. 그리고 시민 참여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박물관 2년차 때 그 일자리 창출 우수 부서로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하면 빨간 등대가 아니라 저 신석실에 유적지가 있는 거 그걸로 테마로 해서 아까 시민전문강사를 주축으로 한 이제 신석기 축제 같은 걸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4가지의 전략과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길을 빨리 끝내고 대화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박물관 전시와 관람 중심이었는데 현대의 박물관은 제가 선택한 거는 복합문화 공간이고 지역 활성화의 그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여서 실현을 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이제 그 디지털 전환으로 가속화됐습니다. 그래서 비대면과 온라인 그 키트라든지 VR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실감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런데 예산과 전문 인력은 부족합니다.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국립박물관들은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종합박물관에서 품격 있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저희가 선택한 대중 친화적이고 문턱이 낮고 열린 박물관으로 가는 말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거를 실천하려고 저희 무진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물관의 어려운 현실, 그러니까 아까 뭐 재정이라든지 예산 부족을 얘기하는데 항상 저희도 뭐 초반에는 인력 부족하다고 인력 많이 달라고 했는데 사람이 또 많다고 또 답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일할 사람이 소수라도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행정팀장이 계시니까 박물관에 그 일 안 하시는 행정직 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없으면 있어도 그래도 0.5명의 역할은 하겠지 했는데 겪어보니까 그 0.5의 역할이 아니고요. 팀 분위기를 망쳐가지고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항상 저희 얘기하지만 수요자 중심이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지방 정책에 부합해서 지방 분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 분권에서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냥 단순히 거주하는 주민이 아니라 진짜 주민으로 만들려고 말은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 전문 강사라든지 그다음에 운영요원이라든지 또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그 마을 기록과 같은 경우는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한 2-3년 동안 고민해가지고 릴레이 토론을 밑작업 다 하고 그 교육 프로젝트 하나 나온 겁니다. 표피적으로 그거 하나 금방 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밑작업 엄청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시민정보사 마을기록과는 이렇게 이제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개념입니다. 미리 이제 빌 게이츠가 제시했던 건데 이제 소비자이자 생산자이 요즘 유튜버들 많이 하잖아요. 그 개념으로 시민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학예사들은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고요. 그리고 뒷바라지하는 역할입니다. 학예사가 선도하고 리더하는 역할이 아니고요. 뒤에서 챙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학예사 같은 경우에는 그 무작정 사업 맡기는 게 아니라 계속 제가 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뒷바라지하는 걸로. 그래서 좀 많이 짜증을 내긴 하긴 하지만
여기도 그러겠지만 저희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이제 기업들이 남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개발을 하면 터무니없는 사람이 되거든요. 시흥에는 다행히 설해산 지키 운동이라든지 갯골의 소금창고 복원 운동이라든지 한국화약 이 매립지를 시민들한테 반환하라고 했던 지금 150노지가 됐습니다. 라든지 그 다음에 오이도 유적을 보존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시아오를 이제 환경운동을 했다든지 이런 걸 하면서 결국에는 소래산, 강곡지 보존운동도 있었습니다. 연꽃 테마파크 아까 얘기하셨던 갯골 생태공원, 그 다음에 그 대구 신도시 저희가 보조하는 오이도 산사유적공원, 그 다음에 시아오가 이제 환경이 정화되면서 그 해양레저 스포츠로 각광받기 시작하는 거북선까지 이것들은 다 시민운동으로 다 지켜낸 것들이거든요. 시흥에서 주요한 이제 먹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시민들의 역할이 얼마나 상경지명이라면 상경지명을 할 수 있고요. 가는 그 표를 원하기 때문에 드러난 성과를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이걸 지켜내는 시민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질문 10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질문 주시면 얘기하겠습니다. 관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네요. 아닙니다. 즐거웠습니다. 그 규모가 지금 3,000평방미터 3,817회. 예, 3,817. 연면적이. 예, 연면적이. 이제 지금 현재로 봐서는 뭐 공간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넉넉한 그런 상황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신가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은 이렇게 저는 이렇게 경영을 이렇게 방문 경영을 전공하다 보니까 모든 여기 이제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타겟층을 설정할 때 아까 1단계를 영유아층으로 타겟을 했거든요. 근데 성인분들이 오시면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이렇게 나름 소문을 듣고 오셨는데 그렇게 3층 상설 전시실밖에 없거든요. 어른들의 경우는. 그래서 아까 빨리 보면 5분이면 다 본다고 했잖아요. 어른분들은 체험도 안 해요. 만지지도 않아요. 그냥 보고만 가야 되는 걸로 생각하셔가지고 그러면 진짜 5분 만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아니 볼 것도 없네 이러고 나가세요. 그래서 그러면 좀 아쉽죠. 그러니까 면적이 좀 넓었으면 상설전시실을 좀 더 왜 그러냐면 타깃층이 더 높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주어진 환경 공간에서 최대한 면적을 잡아갔지만 역시나 작다라는 게 느껴지죠. 대충 설계해 보면 얼마 정도 소요될지 나오거든요. 시간이. 다 평균적으로 좀 작다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네. 역시 이제 지금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지내다 보면 뭐 욕구는 자꾸 증가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또 이제 뭐 확장이라든지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하시나요? 아니면 앞으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도 노출이 되고 있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해지네요. 일단은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건물을 보시기 때문에 엄청 큰 건물로 보시는데요. 실은 건물은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전시실이 반절만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제 뭐 전시실뿐만 아니라 수장고도 부족하고 이런데 이제 수장고는 지금 이제 확장할 계획을 이제 수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확보할 계획을 수립했고요. 이제 기초 단계를 했죠. 밑작업을 했고요. 실은 저도 아까 처음에 생기는 박물관인데 종합박물관 생각 왜 안 했겠습니까만은 일단은 제가 주어진 단계에서는 빨리 성과를 이루어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그다음에 종합박물관이 되려면 유물학부가 먼저 돼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전문박물관 먼저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종합박물관 시흥 시립박물관은 나중에 또 될 수 있겠구나 기회가 오겠구나 생각해서 여기서 만족을 했던 겁니다.
앞으로 뭐 고민을 또 더 하시겠지만은 앞으로 뭐 욕구들이 더 늘어날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오이도 박물관이. 네. 그래서 문화예술계에서는 이미 시립박물관의 필요성을 언급은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필요하고 또 하늘의 운도 있어야 될 것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폐총이 다른 지역에서보다 밀집적으로 다양하게 많이 이렇게 나타난 그런 특별한 이유들이 왜 그쪽에 있는 거죠? 제가 신석기 시대에 안 살아와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유추해 볼 때. 네, 그 고고학자들의 이제 학술 발표에 보면 여기가 정말 풍부한 해산물이 있었던 곳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방조제로에서 환경이 변하지 않았으면 여전히 여기는 그 원페이류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을 것 같거든요. 그게 환경오염도 안 되고 했으면 일단은 그리고 그 지금은 이제 서울 개념이 돼버려서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한강 개념에서 시작을 하다 보면 거리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운 편 중에 하나거든요. 바다 지금 서울에서 이 가운데 살마 모래사장이 만약에 해수욕장이었으면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해수욕장이에요. 그 정도로 바다가 제일 가깝다고 보시면 되죠. 서울의 암사동 이런 데 쳤을 때. 근데 인구 그때다 5천 년 전에 인구로 이렇게 추정해 보면 얼마 안 그렇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그렇게 많이 나오냐? 왜 좀 지금은 가까운 유적지는 안산 신길동이라든지 이제 능곡동이라고 아까 시청 있는 자리 쪽이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아까 그 오이도를 보시면 초반에 보여드렸던 그 모양이 이렇게 약간 팔 물려 있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네, 사람이 형상으로 되어 있는 이쪽은 해안 사구입니다. 모래. 그러니까 그 일대로 계속 모래사구가 더 많아가지고 물이 낮을 때는 일부는 거의 걸어서도 올 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그 신석기 해안 지형을 분석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걸어서 올 수 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박물관 운영이나 뭐 건립 이런 거 질문하실 줄 알았는데. 저는 궁금한 그 지역 박물관들이 사실은 이 성과가 관람객 수로 카운팅이 되다 보니까 되게 그런 거에 집착을 하는데 사실 시흥 여기 박물관은 정말 많은 관람객이 오고 정말 잘 운영되고 있어서 다른 기초지자체 박물관들이 굉장히 되게 완전 부러워하는 그래서 굉장히 처음부터 이 컨셉을 정말 잘 잡았다라고 얘기하셔서 저희 이제 평택박물관도 사실은 나중에 건립이 되면 뭐 여러 가지 학예 평가보다 또 그런 카운팅이 고민이 돼야 되는 지점 같아서 저희도 한번 관장님 모시고 이렇게 얘기 들어서 너무 좀 많이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평택박물관을 하면서 사실은 저희 박물관 같은 경우는 아예 신도시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뒤에 공원 배후를 깔고 있는데 저희도 평택에서 이렇게 출토된 그런 유적을 보존 이전해가지고 뒤에 하는 것도 다 초창기에 이제 고민을 하고 했었는데 혹시 저희 쪽에서는 그런 게 안 어울릴 것 같다라는 좀 의견도 있고 어떤 자문위원분들은 갖고 와서 박물관이랑 바로 인접은 아니지만 한쪽 부분에 그 저희 뭐 화양지구라고 이쪽 개발하는 이런 거 이전해도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가 있으신데 좀 이런 고고 선사 이런 유적지 고민을 하시면서 어떨지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 아직은 아주 기초 설계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보니까 부지가 주차장 위에 부지가 또 있어요. 주차장 위에 부지는 없는데 이 사이드 쪽으로가 전체가 다 이제 공원 제일 근린공원 쪽이어가지고 저희가 공원 쪽으로는 아예 다 도보로 왔다 갔다 하게끔만 주차도 일부러 뒤로 낸 게 그 박물관 정면이나 이쪽 사이드로는 아예 도보로만 움직일 수 있게 설계는 나갈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여기도 이제 계속 개발 도시라 네. 그렇게 이제 사라질 운명에 처한 유적이 생길 건데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학예사 입장에서는 제대로 정리해가면서 하고 싶어 하지만 그냥 포크레인으로 막 다 긁어버리거든요. 근데 그 순간이라도 가서 좀 지켜내고 가져오려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부지는 일단 확보는 하시되 저희도 최근에 그 향토유적 1호인 김치인묘가 파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총선은 이해가 됩니다. 한 해에 막 2천만 원씩 세금을 내야 되니까 저희 시에서 딱히 해주는 건 조경밖에 없고 그래서 이해는 되는데 이제 공장 부지로 팔리면서 이제 그렇게 한 건데 거기서 나온 성물 그리고 묘 안에서 이제 청아백자 지석이라는 얘기 나왔거든요. 가장 안타까운 이제 의복을 저희가 이제 그때 확보를 못했고요. 예. 어찌됐건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여유 공간은 확보를 해두셔야 됩니다. 저희도 겨우 지금 방관 앞에 좀 짜투리의 녹지에다가 지금 옮겨놨거든요. 그런 식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라도 지켜야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제 앞에 얘기하셨던 방문객 수는 어쩔 수 없죠. 가장 대표적인 성과 수치니까 나쁜 팁인데 저희 국립중앙관 같은 경우에는 관람객 수를 기획전시실과 상설전시실 입구가 다르잖아요. 그 수치를 플러스 시킵니다. 네. 기획전시 갔다가 분명히 상설전시를 중복되는 사람이 있을 텐데 플러스 시키거든요. 저희 박물관에도 이런 게 이렇게 플러스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후순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성사박물관에 처음 갔을 때 거기도 28만 명 이렇게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계산해 보시면 좀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막 나눠 보세요. 그러면 내 시간마다 아마 막 100명 이렇게 막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전국선사박물관 갔을 때 맨날 사람 없었거든요. 근데 많대요. 물론 거기가 잘 되는 박물관 중에 하나입니다. 네. 평일날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관람 개수가 나온다는 건 거기도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루트 통해서 축제 인원 뭐 이런 거에서 다 그 합쳐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과주의로 가다 보니까 약간의 헛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건 이제 솔직한 고백합니다. 그런 방식을 바꿔야지. 근데 네, 그게 행정이 바뀌기가 참 어려워요. 네, 시간이 좀 늦어서 그 오이도 박물관은 이제 그 전문 박물관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종합 박물관을 또 구상 내지는 뭐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이도 박물관 말고 시흥에 다른 또 전문 박물관이 있습니까? 박물관은 이제 개인 사립박물관이 창조자연사박물관하고 이제 소전미술관이 있고요. 네. 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은 없습니다. 다만 박물관과 유사시설이 있습니다. 곤충 전시관이 벅스리움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옛날에 서울의 강화문에 있었던 녹색 성장 체험관처럼 갑자기 생각해 에코 센터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굳이 박물관으로 치면 엿먹을 수 있는데 스스로 이제 박물관은 아니라고 하니까요. 시흥의 경우에는 이제 전문 박물관을 운영을 하면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종합박물관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공감대대로 형성하시는 것 같은데 형태가 이제 오히려 이제 지금 반대의 경우로 가잖아요. 종합박물관으로 시작을 해서 근데 종합박물관이 이제 제대로 기대에 충족을 하면은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전문 박물관들을 좀 몇 개 해본 경험이 있는 것을 가지고 종합박물관을 하는 경우와 인구가 이제 시흥도 50만이 넘어서 대도시로 분류가 되는데요. 평택하고 비슷한 환경에서 혹시 관장님께서 평택이 지금 진행하는 이 박물관 수순에 대한 우려는 없으신지 아니면 또뭐 말씀하시면서 조언을 쭉 주셨는데 뭐 달리 한번 또 주실 말씀 없으신지 여쭙고 싶네요. 우려 있죠.
종합박물관이 쉽지가 않습니다. 실은. 우리 근데 평택이 뭐 기증운동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만 하긴 한데 그 고고 유물들은 그나마 매장문화재, 국고기속문화재를 장기 대여를 통해서 확보를 할 수 있는데 그나마도 좋은 거는 국밥에서 잘 안 내주고요.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달라서 국밥도 이제 수장고가 포화 상태가 되어버려서 근데 저희는 마음 같은 전시실에 있는 걸 갖고 싶어 하는데 전시실 걸 안 내주고요. 일단 뭐 거기에 좀 채울 수 구색을 맞춰볼 수 있습니다. 실물을 갖출 수 있고 그 다음에 근대 유물은 시민의 기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보가 또 구입으로도 얼마든지 발품 팔고 시간 들이면 나옵니다. 근데 중간이 좀 애매합니다. 뭐 조선시대라든지 이런 때가 구입으로도 쉽지 않은 금액이고 잘 확보하기도 어렵고 또 평택 거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구색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럼 중간 어딘가는 유물이 아닌 이제 복제품이나 영상이나 뭐 이제 설명 텍스트로 가득 찬 코너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좀 박물관의 품격이 이게 종합박물관 품격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까 이제 아까 영상 틀어주고 저는 이런 박물관 아니었습니다. 영상 처음에 개관 영상 틀어줬잖아요. 고상하고 막 아름답고 이런 박물관 아니었고요. 시끄럽고 떠들고 막 애들 뛰어다니고 막 즐겁고 막 이런 박물관이 오랬던 거거든요. 사람 많이 들어오고. 근데 종합박물관은 또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철학 어디에 가치를 둘 거냐가 중요한데 계속 누군가는 흔들어 댈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박물관을 이렇게 운영하면 사람도 안 들어오고 안 됩니다. 이런 사람 분명히 올 거고요. 또 요즘 박물관이 얼마나 재밌어졌는데 첨단 매체 써서 막 해라 뭐 할 겁니다. 근데 첨단 매체 쓰면 그만한 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리고 트렌드 금방 바뀌고요. 그 매체들이 금방 고장 나고요.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살려서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택은 아까 철학이라고 얘기 드렸던 게 좋은 박물관이란 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좋은 거면 자기가 가치 기준이니까 예를 들면 저 어렸을 때 좀 방을 어지럽게 썼거든요. 모은 걸 좋아해서 온갖 잡동사니였어요. 어느 날 엄마가 와서 막 다 치우고 버려버렸습니다. 종이 쓰레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막 제 순간순간 들었던 메모들이 막 남아있고 이거 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남이 보기에는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이 평택 시민들이 동의를 한다면 평택 시민들이 가치가 있다고 중요하다고 보는 것 남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평택 박물관은 그런 것들로 채워가시는 거 가치 기준 어디다 두냐에 따라 그게 이제 시민들이 동의가 돼야죠. 근데 어렵습니다. 보편적으로 가치를 두고 있는 학예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학술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물이 아니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다든지 외부인들도 특히 그렇게 볼 겁니다. 거기에 중심 어떻게 맞출 거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설계하고 운영할 때도 수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는데요. 결국에는 선택은 설계하는 사람이 하게 돼 있어서 이제 설계하는 사람은 좀 믿어줘야 됩니다. 사는 사람을 믿어줘야 돼요. 집주인을 믿어줘야지 자꾸 그 외부 전문가가 하는 말에 굉장히 빨리 현혹되거든요. 다른 분들, 이분들은. 근데 그 현실적으로 아는 사람은 실무자는 좀 말이 안 맞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미사여구가 맞지만 누군들 돈 많이 들여가지고 막 VR 증강현실이라고 하면 안 좋겠죠. 근데 거기에 또 단점이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것들에 대한 고민은 어찌됐건 선택은 평택 시민이 하고 여기 그 담당 실무자들이 하는 건데 답은 아무튼 고민을 누가 더 많이 하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잘 될 겁니다. 그 전에 사실 그런 논의들은 벌써 6, 7년, 7, 8년 전에 계속 했었어요. 했고 지금 이제 그 내려진 결론에 의해서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거고 또 이미 이제 뭐 세팅이 돼서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종합박물관으로서 그 역할을 잘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지. 지금은 평택시에서는 전문 박물관이 좋으냐 뭐 종합 박물관이 좋으냐 이런 논의를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종합박물관 결정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어찌됐건 종합박물관은 대중성보다는 품격입니다. 실은 품격이고 지역의 정체성을 잘 알리는 게 더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 지역의 역사를 알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체성을 알고 이양심을 갖게 되고 이런 거에 더 초점을 맞춰 주셔야 되는데 자꾸 흥행성이라든지 뭐 대중성이라든지 이걸로 흔들어 버리시면 박물관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가치 기준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분명히 흔들리실 거예요. 막 시의원들이 막 흔들고 이러니까 힘들긴 할 겁니다. 뭐 현재까지는 뭐 그렇게 큰 네. 저기는 없으니까 향후에 뭐 그런 얘기들은 분명히 나올 수는 있는데 또 뭐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극복해야죠. 뭐. 저희는 박물관 만들 때, 그러니까 아까 시민의 힘으로 유적은 지켜냈잖아요. 근데 그 목적을 달성하고 나서는 다 그냥 환경단체장이 돼버린다든지 다 사라지셨어요. 나중에 저희가 모셔봤지만 우리 뭐 또 하라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세요. 근데 그 여기는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시민들이 이렇게 한 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다 안 찾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어찌됐건 지역박물관은 시민의 목소리가 없으면 힘든 게 사실이니까요. 잘 지켜주셔야죠. 팀장님 다 응원해 주시고 팀장님 하시면은 다 맞는 소리라고 해주시고 하시는 거죠. 믿어 주셔야죠. 그럼 예. 열심히 밀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예, 진짜. 빨리 가보고 싶습니다. 아 이번- 오시면 이번- 실망하십니다. 모르는 아니 배울 게 많은 거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안 돼. 이번 주 아니죠. 저희 원래 1시간 반 정도 강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1시간 만에 예, 2시간 안 됐어요. 예, 2시간이 넘게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 이어서 첫 번째는 박물관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박물관이 만들어지는 과정. 내일에는 이제 박물관 전시가 돼 있잖아요. 또 내일도 많이 좀 찾아주시고요. 좀 날씨가 추워서 걱정되긴 하지만 오늘 이렇게 2시간 넘게 강의해주신 김정 관장님께 박수로